네, 세 종목에 대해서 3인 3색의 투자 전략 의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능점의 박진희 부장 전화 연결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333 오후장 공략주 세 종목 먼저 확인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종목은요, 진성TC, 현대산업개발, KCC 건설입니다. 세 분의 투자 의견까지 한꺼번에 볼까요? 자, 진성TC에 대해서는 만장일치입니다. 긍정적인 의견. KCC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산업개발만이 2대 1로 다소 보수적인 의견 한 분이 보이는데요.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진성TC 기계업종 내 실적이 양호하다는 점, 미국 인프라 투자의 수혜주라는 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세 분의 긍정적인 의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성TC 오늘 장 후반으로 가면서는 힘이 좀 약해져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시장 전체적인 흐름 보신다라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예타 조사 면제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이 시장에서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주들을 대체로 살펴보면은 예전에 남북 경협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이라든지 이제 시멘트, 그다음에 레미콘, 그다음에 이제 감리업체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뭐 기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각종 건자재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좀 강하게 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진성TC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 혼자만에 볼 건 아닙니다. 사실 DY 파워라든지 뭐 두산 인프라코가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캐터필러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을 좀 강하게 받은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도 약간 조금 눌림목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질적으로 진성TC 같은 경우 실적이 견점에도 불구하고 역시 캐터필러에 납품하다 보니 캐터필러의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진성TC의 이제 실적 우려감으로도 같이 번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대부분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계 섹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기계 섹터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크게 수혜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서서히 경기가 회복됨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받는 섹터로 좀 알려져 있는 섹터가 산업재 섹터, 기계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캐터필러에 대한 악재, 실적 악재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일정은 녹아 있다라고 보시고요. 지금의 조정을 조금 오히려 기회로 사용해 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물론 지금 21선 부근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진성TC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61선 부분이 자리를 하고 있는 8,300원대 정도 되겠습니다. 이 가격대가 혹시 온다라면은 좋은 기회 찬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 오지 않는다라면은 지난 11월 달에 고점 부근이었던 현재 가격대 7,700원에서 8,700원에서 8,800원 이 구간대에서 자리를 좀 잘 다진 다음에 다시 좀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진성TC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건자재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꾸준히 유효하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기계업종 내 실적이 양호하다라는 측면에서 진성TC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HDC 현대산업개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건설업종에 전반적으로 훈풍이 부는 상황이죠. 자, 실적 컨센에 부합하고 낙폭과대 종목이다. 실적 기대치 충족 이 두 분께서는 실적에 대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주력 개발 사업 가시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종목? 네,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다른 현대건설이나 GS건설과는 좀 많이 뚜렷이 다르죠. 삼성 엔지니어링과도 많이 다릅니다. 앞에 있는 세 건설사 같은 경우는 해외 유가에 좀 연동을 많이 하면서 해외에서 일단 계속 플랜트라든지 여러 가지 수주를 받는 데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현대산업개발은 좀 반대죠. 국내 내수 쪽에서 특히 이제 뭐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쪽의 개발에 좀 오리엔트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사 땅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개발하면서 나는 수익을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시장 트렌드상 보시면은 효성그룹도 그렇고요. 현대산업개발도 그렇고 그 외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기업 분할하고 나면 이상하게 주가가 많이 빠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는 몸집이 컸었는데요. 몸집을 자르고 나면은 이제 대형주도 아니고 뭐 중형주급으로 속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상에서 이제 체급이 변하다 보니 이렇게 매물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대산업개발도 그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상당히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역시 뭐 오늘은 제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주들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대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 나온 거 보면 일정 부분 컨센을 좀 받쳐줬고요. 근데 그 외에 뭐 해외에서도 이제 서서히 뭔가 좀 진행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뭐 교량건설이라든지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OC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이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집중되면 될수록 또 주변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눈을 돌리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그런 인프라와 근접해 있는 개발 아파트라든지 각종 그런 개발들과 뭐 교량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개발된다면 역시 가치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개발하고자 하는 위치라든지 뭐 이런 상품성이 있는 그런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역시 현대산업개발 개인적으로는 어제 참 좋게 봤었는데요. 오늘도 아침에 좋게 봤는데 지금 많이 올라 있어서 주가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이 종목 직전 고점대 부근인 12월절 고점 부근에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단 5만 원은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 오늘 대량 거래 실린 상태라서 주가가 좀 변동성을 보일 때 노려보시길 좀 권하겠고요. 뭐 기회가 온다면 개인적으로 한 4만 8천 원대 혹시 온다라면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고 손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넓게 가져가신다라면은 한 4만 한 4천 원, 5천 원 이 가격대가 강하게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지금의 추세를 좀 이어서 한 6만 원대 중반대까지도 한번 끌고 가보실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HDC 현대산업개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주로만 꼽아 주셨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설주 산 종목 더 볼까요? KCC 건설입니다. 오늘 역시 장 후반 들어서도 상승 탄력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종목이죠. 자 예타 면제 효과 그리고 국가 상대 공사 위주의 수익성, 경쟁사 대비 저평가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손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뭐 지난주에는 계속 제가 OLED 관련주로 계속 밀어드렸었고 이제 뭐 유진기업도 계속 밀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에 와서는 이제 좀 건설주 쪽과 기계 쪽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의 정책에서 힌트를 얻어서 올해는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과거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처럼 뭐 폭발적인 흐름이라고 예상을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뭔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몸부림은 분명히 각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KCC 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KCC가 좀 약간 몸집이 크고 무겁습니다. 약간 페인트 쪽도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KCC 건설 같은 경우 하는 일을 본다라면은 약간 다른 건설사들보다는 약간 체급이 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나 항만, 철도, 국토개발 사업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토목공사 등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각종 연구시설이나 뭐 이렇게 주거시설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의 이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쪽과 좀 방향성이 맞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 있기 때문에 변동성도 좀 크고 가벼운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상장한 이후에 꾸준히 하락을 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저가권에 있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KCC 건설 같은 경우도 실적은 올해는 좀 좋지 못합니다만은 올해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작년이죠. 작년 4분기까지는 그닥 막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만은 올해는 분명히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 한 7,000원대, 7,900원 정도 되겠습니다. 7,900원에서 한 8,000원 부근 네, 이 가격대 지지력을 감안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 가격대 깨지지 않는다라면 꾸준히 변동성을 좀 활용하시는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1차적으로는 한 9,000원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흐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10,000원 정도까지 간 이후에 조금 눌림목에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궁극적인 목표가는 한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목표 가격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도 제시를 해주고 계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진성TC, 현대산업개발, KCC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주로만 살펴봤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인점 박진희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